반갑습니다. 약사 바른약입니다. 오늘은 MSM, 알파리포산, 글루타치온, 그리고 마늘 이런 약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들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심장 두근거림, 손발 떨림, 그리고 불면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은 예전부터 나와 있었지만 제가 찾지 못했었습니다. 많은 의학사, 전문가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자문을 구해도 답을 구하기 쉽지 않더군요. 실제로 주변의 선배 약사 그리고 의사분들에게도 물어보아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답은 저혈당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분자 구조는 S입니다. 4개 모두 제가 영상으로 달았었습니다. 우리가 저 약을 먹는 이유는 황인 S를 먹기 위함입니다. 유황이라고 밖에 황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건 유독물질이라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유황 온천 간접적으로 피부로 흡수를 시키거나 오리에게 유황을 먹여 비싼 유황 오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황을 섭취했습니다. 예전부터 황은 효과가 정말 좋았기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먹었었습니다. 알파리포산과 마늘 알리신에 들어있는 저 두 녀석들은 무려 분자 하나에 황을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의 빈도를 보면 알파리포산과 흑마늘즙에서 더 쉽게 일어납니다. 마늘은 어디서든 한국에선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포스톤과 같은 카페인 없는 피로회복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황을 포함한 보충제들을 드시는 분들은 계속 심장 두근거림이나 손발 떨림 그리고 불면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약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리고 끊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런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보충제를 바로 중단하시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사이다나 음료수 그리고 사탕 같은 것을 드셔야 합니다. 이런 부작용은 중간에 끊었다가 먹는 식으로 드시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2주 정도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몸에서 적응을 하고 꾸준하게 드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논문에서도 드문 비율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천천히 드셨음에도 그리고 끊고 나서도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스테로이드 치료와 동시에 저혈당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스테로이드 치료가 나온 이유는 재미가 없으니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간단한 용어로 이해를 쉽게 했으니 깊게 봐봅시다. 이 부작용, 증상의 이름은 인슐린 어토이뮨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히라타병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 논문이 정말 잘 돼 있는데 보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한국어로 보면 인슐린 자가 면역 증후군, 히라타병 기술된 지 50년 후의 종합적인 검토라는 논문이 2020년 당뇨병 쪽 칼럼에서 나왔었습니다. 먼저 논문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 한국인들, 아시아인들의 당뇨 쪽 특성을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췌장 크기가 작습니다.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장의 길이가 서양인들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탄수화물 소화에 좀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이런 췌장의 특성 때문에 미국인들은 정말 덩치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몸 덩치가요. 몸무게가 막 200kg 나가는 사람들, 한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살이 찔 수 있는 것도 재능이라고 췌장이 받쳐주지 못하면 애초에 인슐린이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몸 크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들 당뇨를 진단하는 기준은 미국과는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조금만 당이 올라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당이 조금만 올라도 당뇨 후유증이 더 강하게 오거든요. 저도 젊은데 벌써부터 당이 오르고 있습니다. 논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IAS, 우리가 보고 있는 히라타병 자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나 아직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50년이나 지났는데도 말이죠. 초기 이러한 증상이 발견된 이유는 알파리포산 때문입니다. 알파리포산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즉 당뇨 후유증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손발이 저릿저릿하게 오는 그런 신경병증의 치료제로 알파리포산이 사용됩니다. 당뇨인 분들, 특히 한국인들은 당에 더 민감하니 이런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또 높은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전학적 풀을 가진 나라인 일본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과거 전쟁도 있었고 안 좋은 교류가 있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병의 이름도 히라타병인 것을 보면 이걸 먼저 일본에서 발견했다고 알 수 있죠. 당뇨로 문제가 생겨서 알파리포산을 썼더니 갑자기 저혈당 증상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겁니다. 당을 가진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혈당은 막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죽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저혈당은 항상 조심하라는 게 저혈당은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일반인 분들은 그냥 손발이 떨리고 배고프네 라고 느낄 정도지만 당이 정말 조절이 안 되는 어르신들이나 심한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 병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면 매우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증상이 왜 일본에서 처음 발견되었냐면 유전자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약물 유전체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인종마다 특정 유전자들이 다르니 약을 먹어도 대사하는 게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학문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알파리포산을 먹었더니 DRB10403과 DRB0407 이런 유전자를 가진 일본인들에게서 이러한 증상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특이하게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최근 보충제 시장이 늘어나면서 외국에서도 저런 유전자를 가진 서양인들이 있어서 발견은 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같이 쉽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히라타병을 그림으로 이해해보자면 인슐린 유사체가 항체로 만들어집니다. 조금 비약을 해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고 그 인슐린 덕에 혈당이 낮아집니다. 히라타병은 인슐린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항체가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게 간과 근육에서 인슐린 왔습니다. 혈당을 낮추십시오 하는 작용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히라타병의 대부분의 논문들이 일본이지만 2013년 한국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 보시면 E형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어 알파리포산을 투여했더니 이런 증상이 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대학병원이기에 이런 진단이 가능했던 것 같고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분들이 증상을 알게 모르게 앓고 넘어갔을 겁니다. 다시 처음 논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대부분 히라타병, IAS 증상들은 가벼운 증상들 뿐이었습니다. 다만 간혹 매우 낮은 비율로 발작 및 혼수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낮은 확률이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 초기에 MSM, 글루타치온, 마늘, 알파리포산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히라타병의 치료는 자가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합니다. 면역을 억제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이유는 알파리포산과 같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끊을 수 없을 때 병행하기 위함입니다. 히라타병을 유발하는 약물들은 이러한 알파리포산을 제외하고 갑상선 약과 같이 평생 먹어야 하는 약들도 보고가 되었기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루고 있는 보충제들은 잠시 쉬었다가 가시면 몸에서 호르몬 작용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작용은 저혈당 작용이고 조금 있다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초기에 영양제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꽤 높은 비율로 이러한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당과 관련된 증상이라 아침 또는 점심 식사를 많이 하시고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저녁에는 가급적 드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무시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면 대응하기도 어렵고 악몽만 꾸실 겁니다. MSM이라는 보충제는 진짜 거의 독성이 없다시피 합니다. 막 밥에다가 넣어서 먹고도 그러는데 꽤 많은 양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MSM은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좋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기에 관절 영양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절 영양제 보충제들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죠. 어르신들이 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은 MSM을 샘플로 조금 드셔보시고 이후에 드셔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을 제작한 것도 MSM 마늘 알파리포산 부작용 실제로 약국에서 엄청 많이 관찰됩니다. 약을 주는 장소니까 더 그렇겠죠. 더 깊게 이야기하면 1940년대에 나온 부신 쪽 황이 작용해서 아드레날린성도 여기랑 관련이 있어서 아침에 드시라, 끊어 드시라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유튜브나 다른 블로그들에서 보면 무슨 명현 반응이다, 몸이 활성화돼서 잠이 안 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 부작용을 설명하더라고요. 요즘 영양제들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많이 늘어나서 의학계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알지만 이런 부작용은 사실 저혈당이고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때는 영양제를 끊고 쉬면서 가야 하는데 그걸 명현 반응이란 이름으로 계속 먹으라고 종용하는 거는 꽤 불안한 일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IAS, 히라타병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알파리포산, MSM 이런 황함유 보충제들은 여주와 같은 천연 인슐린 이런 거 필요 없다. 정말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 유사 항체를 몸에서 생성해서 혈당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다만 그게 초기 부작용이 있으니 이런 걸 조심하기만 하면 정말 좋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약사들은 여기서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아그라는 원래 신장약이었는데 부작용이 발기부전이었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은 인슐린을 주사로 맞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그만큼 몸을 합성하고 커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밥을 하루 5번, 8끼까지 나눠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 또한 인슐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슐린 피크를 여러 번 만들어서 몸에서 더 흡수를 잘 하고
몸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자가면역성 인슐린 증상의 경우 인슐린 유사체가 그냥 영양제만 먹어도 나오는 거니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운동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늘이 주신 유전자,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응용하자는 건데 이런 분들은 몸에 좋은 마늘이나 MSM, 관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드시면 근육 생성이 더 잘 됩니다. 합법적으로 그냥 약물을 맞는 거랑 같다고 봐도 되죠. 몸에서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보통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대부분 관절 후유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혹시 그런 천부적인 이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MSM을 무조건 넣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메일을 상담하셨던 운동선수 분에게도 MSM을 추천드렸습니다. 젊으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음식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 쉽진 않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SM과 다른 보충제들 정말 많이 드시는데 부작용이 있다면 음료수 설탕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쉬어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